원베일리 현안 설명 동영상입니다. 공공개방시설 그리고 이전 고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합 측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래 6월 7일 예정이었던 이전 고시가 입대위 혹은 저의 말도 안 되는 사사건건 시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내용을 PPT 내용을 좀 보다 보면 공문이 조금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조합에서 우리 구에 제출하신 원베일리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 공문과 관련해서 사업시행 계획 변경인가 조건이 미이행되었으니 이거를 다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삼 2024 107 이게 6월 5일 날 작성된 이 문서가 이 협약서 파기 공문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신삼은 신반포 3차 공문을 의미하고 저희 공문 번호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협약서를 파기하는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내고 서초구에서는 협약서가 파기된 일단 외관이 있으니 일단 이것이 완전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는 이전 고시를 미루겠다 이런 취지로 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공공개방시설 관련해서는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번 주만 하더라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정말 하루에 몇 차례 이상 회의를 했었고요.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어떤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조합에서 한윤기 씨가 주장한 내용들이 어떤 부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에 3자회의가 있었습니다. 한솔 측 최윤기 부사장, 백기현 상무가 나왔고요. 이천영 센터장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6월 1일 날 기본적으로 스카이 커뮤니티를 가오픈했는데 그때 발생하였던 혹은 그 전부터 저희가 우려를 하였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자 모였습니다. 특히 이제 주차와 관련해서 한솔과 생활지원센터 측에서 서로 하는 말이 달라서 3자 대면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부터 제가 이제 입주 전에, 그러니까 입주가 아니죠. 오픈 전에 당연히 이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5가지 정도를 제가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그 5가지 부분들, 시설 보안 미화, 주차, 쓰레기 관련, 엘리베이터 보안, 이용 대상 범위, 이 부분들을 좀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한솔에서 만든 MOM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추가하는 내용도 없고 아마 그때 녹음도 하셨고 MOM에 워낙 분명하게 나온 부분이라서 이 MOM 자체를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카페나 홈릭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시설 보안 미화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실은 이제 조합이 타워 PMC와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서에서 저희 공공개방시설은 용역 범위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솔 측에서 공공개방시설에 대해서 보안 미화 인원을 고용을 따로 하거나 아니면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보안 미화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솔 측에서는 이제 타워 PMC와 거의 다 협의가 되었고 이제 사이닝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전에 말한 적이 있어서 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쉽게 말해서 야간에 공공개방시설에 화재가 나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한솔과 타워 PMC가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차 관련해서 좀 여러 문제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한솔과 생활지원센터 측의 이제 얘기가 서로 다른데 일단 생활지원센터 측의 얘기에 따르면 한솔 측의 임직원분들이 생활지원센터 방문이라는 명분으로
매일 한 15대 가량이 무단으로 지하 2층 상가 출입구 쪽에 주차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지하 2층 상가 출입구 쪽에 주차를 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동으로는 못 나가니 상가 쪽으로 나가려고 하셨던 것 같고요. 생활지원센터에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지금 현재 일반적인 용역 차량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도 보통 하루 전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하고 운전기사의 신분증도 이제 제출을 하게 하고요. 한솔에서도 이런 요청을 했는데 가오픈 당일에 이 부분이 충분히 이제 안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자재를 납품하는 차량도 막 그 입차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입대위에서 이제 세대 주차 차량 등록을 해서 임시방편으로는 좀 해결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셋이서 이제 만나서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저뿐만 아니라 이때 모든 분들의 입장이 저희가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지 한솔 IQ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주차를 개방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하는 것이고 협약서에 임직원의 일부에 대해서 주차를 허용해 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어느 정도의 협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솔 측에서도 이제 입대의 입장을 잘 반영을 해주고 저희 요청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조건으로 저희도 편의를 제공해 드린다는 입장이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입대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 일단 한솔 측에서 지정하는 4대 차량을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자재나 공사 차량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랑 동일하게 사전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차량 출입을 협조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쓰레기 관련 사항인데요. 이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 모두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와서 저희 쪽에 있는 그 가장 가까운 동에 있는 재활용 시설을 이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뭐 처리 시설을 이용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주차와 마찬가지로 주민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기본 외부인이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쓰레기 배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업시설은 쓰레기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 해당 동에 항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쓰레기 배출량도 확인이 좀 필요하였습니다. 하고 또 이를 저희 시설을 이용할 만큼 이거 비용 정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 음식물을 이제 배출하게 되는 시설은 스카이 커뮤니티 1, 2, 그리고 북카페 1, 2, 아이 돌봄센터까지 총 5개소입니다. 그 중에 스카이 커뮤니티 1, 2와 북카페 1, 2에는 귀뚜라미 음식물 처리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이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이게 없어서 추후에 이제 지상 음식물 쓰레기장을 이용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6월 1일, 6월 1일, 2일 날 검토를 해보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75리터짜리 2개 정도 하루에 나온 양인 것 같습니다. 스카이 10일이 그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테이블이 꽉 찬 상황이었는데 500잔 정도 팔았다고 하고요. 쓰레기가 특별히 나올 게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또 특히 재활용과 같은 경우에도 스카이 커뮤니티 특성상 이제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도 많지도 않고 다 유리잔에 맞는 분들이 드셔서 재활용품도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쓰레기량을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좀 확인을 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 인근 동주민의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징수하고 대신 협조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안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스카이브리지 9와 11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지하 2층까지도 지하 2층과 게스트하우스에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인이요. 근데 주차장 방화 그리고 차량 손상 등이 상시 있을 수 있고 사실 요새는 언제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미리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도를
주택을 공공개방시설로 한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조합 측에서 세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해결된 다음에 정식 오픈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용범위와 입주민 우선 이용권의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공공개방시설의 이용 대상이 이 지역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 서울시민, 서초구민, 반포동민, 반포 이동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공공개방시설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주민 공동시설입니다. 근데 이 법에서는 공공개방시설, 그러니까 주민 공동시설의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이라는 워딩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반포 이동으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기본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요거는 서초구청에 따로 문의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날짜가 좀 잘못되는데요. 6월 3일 날 그 회의를 한 당일 날 서초구청의 지역 주민에 대해서 해석을 질의를 했습니다. 입주민 외 지역 주민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협약서 체결 주체가 기본적으로 서초구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상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까지 이용하게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반포 이동민으로 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기부 체납 공공시설과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가 원래는 기부 체납으로 이제 공공시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역 단위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건데 기부 체납을 받거나 아니면 공공에서 아예 조성을 해서 이제 확보하는 시설이죠. 기부 체납된 시설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이제 제가 전수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이용했던 여러 가지 기부 체납된 도서관들을 가보면 서초 구민에 한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시설들도 한정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기부 체납을 하지 않고 소유권은 저희에게 유보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당연히 기부 체납된 시설과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에게 한정해서 오픈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지금 공공개방시설이라는 게 여기 개방형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2013년도인가 만든 자료인데 거기에 나온 겁니다. 개방형 단지 단위 커뮤니티 시설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공공개방시설입니다. 그래서 주택법, 구주택법이고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인데요. 주민 공동시설 중 이제 지역 사회에 개방하는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의 실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이다. 여기서 지역 주민을 이제 다른 자료에 보면 생활실 반경 1km 정도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해역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 커뮤니티 시설을 주민 공동시설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도 주민 공동시설 중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로 얘기하고 있고 사업 인가 조건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운영권은 기본적으로 서초구에 있다. 다음 시설에 대해서 입주민 외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설 이용에 대해서 단지 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 입소 이용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6월 3일 날 그때 그 서초구청에 보냈던 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역 주민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내용들을 쭉 쓰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반포 이동 주민에 한정해서 하는 것을 제한한다. 근데 협약서상 지역 주민에 대해서 구청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요청을 바란다. 라고 제가 6월 3일 날 메일을 보냈습니다. 6월 5일 날 그 한솔과 조합과 생활지원센터가 3자 회의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조합에서 이제 하나의 안을 낸 게 한솔 아이키움이 지금 저희 공공개방시설을 약 2,400평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의 약간 세대로 봐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 1,4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타오 PMC 측에서 2인을 추가 배치를 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요. 미화는 이제 미화 부분은 별도 계약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해결이 어느 정도 논리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는 거는 쓰레기 문제랑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겁니다. 다만 1,400만 원을 낸다, 논리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나 쓰레기를 무조건 입주민에 준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리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그 관리비에 상당한 어떤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제안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입대위랑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라, 이런 식으로 회의가 됐다고 합니다. 같은 날 이제 좀 사건들이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솔조합 생활지원센터 3자 회의를 끝나고 한솔 측이 스카이브리지 오픈 행사를 공지를 했었는데요. 한솔 측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안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스카이브리지 오픈을 해도 문제가 없다. 네, 아까 보셨던 내용, 아까 MOM에서도 사실 나왔지만 저희는 이 관리계약, 보안 부분과 지역주민 범위가 정해지고 사실 완전 개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게 보안의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었고, 그날 회의에서도 한솔 측에서도 저희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요거 요건을 넘지 못하는 이상 하지 못하는 게 맞겠네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상 행사가 어렵겠구나 라고 했는데, 6월 5일 날 갑자기 이제 해수 측에서 스카이브리지 오픈 행사를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얘기한 건 엘리베이터 보안 문제도 아직 안 해결됐고 지역 주민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왜 이 행사를 하느냐, 수년을 뒤로 좀 미뤄주실 것을 요청을 했는데 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VIP 분들이 오신다고 일정이 정해지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제가 그 메일을 보냈는데 6월 3일날 메일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아서 직접 이제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이거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픈 행사는 기본적으로 한솔이 추진하는 거라서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지역 주민분들, 저희 그 입주민분들이 굉장히 큰 반대 여론이 있고 지금 피켓 시위도 얘기도 있다. 이 부분들 감안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또 저희는 이제 한솔 측에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엘리베이터나 지역 주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픈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강행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 회의 내용에 반하는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협조하기로 한 부분들을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에 서초구청장 등 이제 VIP 분들의 행사 참여가 불가당한 통지를 했다고 하고요. 갑자기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등장하는 조합이 이제 급작스레 서초구청에 협약서 파기 공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6월 5일 날 파기 공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제가 약간 근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조합이 협약서를 파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조합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요. 이제 조합은 협약서 체결하고 준공하고 이전고시 받고 해산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협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위탁 운영 계약을 승계하게 됐기 때문에 조합은 쉽게 말하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는 게 이제 시설 조성비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그리고 그 운영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금으로 해서 1년에 1억 8천만 원 정도 나가는 그건데 그거는 금전이 그냥 나가는 거고요. 사실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를 하였다. 특히 그 한영기 씨가 나온 그 동영상 내용을 보면 구청행과 한솔의 입장만 대변을 합니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한솔에서 이 주민만 받고 어떻게 이익을 낼 수가 있겠느냐. 주차장도 안 준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 협약서를 4명이서 체결했는데 일방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그렇게 파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6월 5일
이후 현충일 지나서 6월 7일에 일단 입대위 구청 한솔이 만나서 회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가지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협의 과정을 회방하면서 이 사태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6월 7일 날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조합과 죄송합니다. 조합이 아니고 입대이고요. 입대이, 한솔, 생활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모였고요.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걸 가지고 만나서 관리비 부과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했고요. 주차도 임직원 모두의 차량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10대 정도를 분산 주차, 지금처럼 113동이나 114동이 아닌 분산하는 걸로 해서 주차 허용 가능성을 입대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했고, 엘리베이터 보안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솔이 공공개방 시설을 오픈하면서 제기된 이슈이긴 하지만 사실 공공개방 시설을 떠나서라도 입대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베이터는 지금도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고 지하 2층에 지금도 현재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공공개방 시설이라는 이슈가 없었다면 이제 외부인들에게는 많이 안 알려졌겠지만 지금 뭐가 됐던 간에 저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이제 저가 계속 이제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들은 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이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좀 항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인력을 배치를 해서 1층에서 안내를 하는 쪽으로 하겠다. 요 부분까지는 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한 팀이 나가면 이제 그 마이크 통해서 지금 한 팀을 올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또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스카이브리지 오겠다고 해서 멀리서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장미정원이나 딴 단지 안을 돌아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화 오면 바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그곳을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단지가 사실상 그 이용하려고 하는 외부인들의 어떤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한 번 이용해 보면 그냥 여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곳으로 그냥 인식하기 쉽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외부 인원을 어디로 이제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북클럽으로 기본적으로 좀 안내를 하겠다. 사실 북클럽이 외부인이 제가 알기로 1시간에 5,000원이거든요. 지금 스카이브리지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이 1시간에 5,000원 내고 과연 거기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스럽고 여전히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보완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이용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시 또 추후 확정하자. 지금 현재에서는 서울시 서초구 한솔은 전 국민이다라는 명확한 입장이고 저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평행선을 긋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제3자의 해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안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건 너무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상세하게 다는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에 나가는 유리문이 센서로 바로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카드 인식기를 붙이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카드키를 넣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좀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쉽게 수정이 가능한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최소 비용으로 2주 이내에는 아마 이거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기 사무총장이 그 동영상에서 항상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거짓말을 또 했는데 입대위가 협약서를 체결을 한 달 이상 지연시켰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개방시설을 반복 이동 주민들만 이용하게 하겠다. 일반 사인은 타인 신분증을 검사할 수 없다. 상주 직원이
36명이니 36대를 허용해야 한다. 36대 모두 주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전 국민이 오더라도 아파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외부인은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올 수가 없다. 공공개방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단지 내로 들어올 일은 전혀 없다. 반포 이동 주민들만 이용하라고 하면 한솔은 운영적자에 빠진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협의해서 해결하면 된다.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 입대위가 협약서 체결을 한 달 이상 지연시켰다. 이 얘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입대위가 정식으로 구성된 거는 3월 28일인가 그렇습니다. 회장과 감사가 선임됐을 때고 3월 1일인가 저희가 동대표까지 선임된 상태에서 저희가 동대표 명의로 해서 그 공공개방시설의 위탁관리 업체를 한솔로 선정한 것, 그리고 계약 조건이 부당하게 한솔 측에 유리하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저희가 이해 당사자이고 주 승계를 할 사람이니 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솔 서초구청 조합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초구 김석중 조합장 말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조합에서 업체를 데리고 오면 거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데리고 왔다라고 할 때 그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고요. 조합에서는 그때도 준공이나 이전고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확답을 가지고 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확답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서초구청의 계약 대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서초구에서 적절한 업체를 뽑아 주십사 요청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계약 대행을 차라리 요청을 했었는데 서초구에서 이 부분을 좀 거절을 했었고, 저희는 한솔과 조합 측에 지금 계약 체결을 중단하고 다자간 회의를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그냥 이를 그냥 무시하고 한솔과 위탁관리 계약을 그냥 체결했던 거고요. 한솔은 저희가 한솔 측에 2차례 공문을 보내는데 단 한 번도 저희한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서초구청에서 운영계획을 승인하고 4월 4일 날 처음으로 위탁관리 계약을 조합에서 입대위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한 게 5월 24일이니까 한 달하고 20일 정도죠. 한 달하고 20일 정도가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합약서 쓰는데 들었던 시간이라고 하면 조합에서 한 달이 넘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질질 끌었다고 하니 이걸 20일 안에 해결했었어야 된다는 취지로 보이나, 조합에서 기본적으로 개판을 쳐놓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그 사이에 된 일정을 보시면 4월 20일 날 기본적으로 한솔 IQM의 설명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거는 한솔 IQM이 적절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느냐, 그리고 좀 불공정하게 작성되어 있는 계약 독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거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요. 5월 3일 날 변경계약 초안을 작성하고 그다음 5월 7일 날 입대위 서초구청 한솔 3자 회의를 갖고 끊임없이 협약서 내용을 변경 수정 하다가 5월 24일 날 협약서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절대 지연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은 맞지 않고, 오히려 지연을 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이때부터 계약 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갔으면 됐는데 아무런 입대위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서 여기서부터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하니 문제가 생긴 거죠. 개방시설을 반포 이동 주민들만 이용하겠다.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고, 근데 반포 이동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 주민을 범위는 내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포 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서초구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반포 이동 주민들만 하겠다라고 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인은 타인 신분증을 검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자카야나 이렇게 담배를 흡연을 하진 않지만 담배를 사거나 주류를 이제 편의점 같은 데 사면 신분증 검사를 다 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상주 직원인 36명이라 하더라도 직원 전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정도로 친화적인 곳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에는 없습니다. 저 뭐 어디 다른 장소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요. 36대 모두 주차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그 36대의 차량이 모두 한 특정 동에 주차한다는 것이 문제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114동 쪽에 지하 2층에 36대가 주차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 건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오더라도 아파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외부인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정말 여기 안 사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역시 뭐 어, 청산을 원하셨던 분만큼 청산을 하신 분다운 발언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지금까지도 이제 조합으로부터 월급을 750만 원 받는다는 게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개방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단지 내로 들어올 일이 전혀 없다.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반포이동 주민들만 이용하라고 하면 한솔은 운영 적자에 빠진다. 한솔은 기본적으로 저희 만났을 때 외부인이 아닌 입주민 통해서 사실상 수익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조합이 한솔 측 입장까지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협의해서 해결하면 된다. 이거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죠. 예, 자기 집을 그렇게 할 것인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한윤기 사무총장이 또 했던 얘기가 이제 조합과 한솔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제가 그냥 팩트로서만 그냥 조합, 서울시, 한솔, 그리고 특수관계법인인 예지압과의 관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공공개방 아이디어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그 공공건축 에 관한 한 어떤 예지학이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논문을 이 기회에 좀 읽어봤는데 예지학에서 많은 논문들을 냈었고요. 서울시에서 공공개방시설 관련된 용역들을 이제 예지학에 많이 주고 예지학에서 그 용역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지학은 지금 한솔 아이큐의 원베일리 공공개방시설 운영 사업부문 대표인 김진욱 대표가 지금 대표자로 있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 공공개방시설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하는 역할을 예지학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여기는 대표고 특수관계법인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진욱 대표님이 제가 듣기로는 ANU 디자인 건축사 사무소 출신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ANU가 또 공교롭게도 저희의 설계 용역을 담당한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ANU와 바오가 있는데 ANU에서 했고요. 그리고 조합이 예지합과 작년에 체결한 용역 계약이 있습니다. 자문 계약이 있는데요. 공공개방시설 프리미엄 운영과 관련해서 자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한솔이 당시에는 한솔이 운영주체로 뽑히기 전인데요. 조합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겠어? 라는 그 계약을 예지학과 체결을 하고 예지학에서 4천만 원짜리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사업 입찰을 하는데 콘소시엄 등을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어느 곳도 참여를 하지 않아서 모두 두 차례가 유찰되고 결과적으로는 한솔 아이큐움이 위탁 운영 계약을 조합과 체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사실 사적인 부분이라서 뭐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강기호 실장이라고 저희 커뮤니티 시설과 관련돼서 조합에서 채용되셨던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한솔 아이큐움으로 또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저는 진짜 잘 모르겠고요. 지금 어린이집도 지금 한솔 아이키움 쪽에는 어떤 재단, 한솔 아이키움 그룹, 한솔 교육재단에서 지금 저희 현재 어린이집도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제학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그 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사업의 공공성을 인정받은 사회적 경제 주체를 우선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 예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된다. 라고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예지학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상으로 해서 제가 공공개방시설과 이전고시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좀 더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할 거고요. 저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공공개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인근 주민에게만 오픈하는 것은 이 맞다. 이게 어떤 사인 간의 계약서,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건 분양 계약서에 이제 공공개방이 써 있고, 뭐 인허가 조건에 공공개방 얘기가 있고라고 하지만, 뭐 사인 간의 계약 그리고 뭐 인가 조건 뭐 이런 부분이 법률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정한 부분들을 법률 혹은 법령에서 정한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해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뭐 좀 객관적인 제3자의 해석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무리하게 무리하게 어떤 사건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싶지는 않고 가급적 입주민들에게 최대 안전을 보장하면서 또 법령을 준수하고 또 조합원들이 이전고시로 인해서 이전고시가 늦어짐으로 해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믿어주시고 오히려 조합에서 자꾸 일부 조합원들을 볼모로 삼아서 반복적으로 지금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합원님들께서 정말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분양계약을 늦게 체결했던 27인 사건에서도 한영기 씨 한 명을 살리려고 26명을 불필요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소송 중에 일부에서는 판사님이 오죽하면 이 소송은 소외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소송이고 굳이 한영기를 위한 소송인 것 같으니 소취하해라 라는 취지로도 말씀하셨다고 들었고요. 한영기 씨와 김석준 조합장이 그토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 27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이 필요하고 이 소송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전고시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그분들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도 이미 났고요. 이전고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결과적으로 그냥 계속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 이 사건도 지금 현재도 좀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이 이전고시가 늦어지면 피해를 받는 것을 알고 그 점을 이용해서 저를 욕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한솔이나 서초구, 서울시가 원하는 바를 좀 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장과 사무총장 모두 조합원들의 급여를 받는 분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급여를 받는 분이라고 하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에서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공공개방시설과 이전고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